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리플 XRP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내용은 정말 당연한 건데요. 코인 시장 특성상 XRP만 단독 질주하는 것처럼 상승하는 경우 거의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XRP 중요한 내용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가 드디어 족쇄를 벗습니다. 미국 SEC랑 긴 소송전 자체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던 규제 리스크, 그게 풀렸다라는 거는 단순한 뉴스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XRP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순간인 거고, 그리고 시장이 자산을 완벽하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XRP를 그냥 몇 달러까지 갈까, 이런 시세용 코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 자산이 어떻게 금융 인프라로 진화를 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신호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SEC 사건 종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접수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재판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정리를 위한 행정 절차, 그러니까 사실상 사건을 끝내는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언젠가 끝날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미국 법원이 직접 정리 절차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서 참여했었던 투자은행 출신 진술자를 공식적으로 법원 기록에서 제외해달라, 관련 요청까지도 함께 들어갔는데요. 이게 과연 왜 중요할까요? 이 증인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항소하거나 다시 다툴 명분조차 없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해당 증언을 대리하던 로펌 측에서도 사건에서 완벽하게 손을 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그냥 정리의 정리, 끝장을 보는 정리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결정적으로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공식 입장을 냈어요. 미국 SEC가 항소를 포기한 만큼 우리도 대응 항소를 취하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인터넷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언급을 남겼고, 단순하게 우린 이겼어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리플은 비즈니스,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인 거고, 즉 이번 싸움 자체가 끝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 포인트, 미국 SEC가 발을 뺐다는 건요, 그냥 패배를 인정한 게 아니라 리플 XRP를 증권이 아니하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XRP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조적인 족쇄 해제인 거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XRP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번 소송 종료 뉴스 나오고 나서 XRP 가격은 바로 반응을 했죠.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량도 23% 가까이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매수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숫자들이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느냐겠죠.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XRP를 1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이른바 고래 지갑의 숫자가 역대 최고치인 2742개까지 늘어났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고래가 많이 샀구나, 이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고래들이 들고 있는 XRP의 총 수량입니다. 무려 1,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화로 200조 원이 넘는 수준인데요. 이 정도 규모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니겠죠. 명확하게 기관성 자금, 그리고 중장기 구조 매집 자본이 현재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정도 고래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규모라면은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바닥이 단단히 잠긴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올랐네,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XR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숫자로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움직이는 자금들은요, 단타치고 빠지는 세력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가 사라진 이후를 노리는 자금들인 거고, ETF, 스테이블코인, 실제 사용 인프라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전략 자본이겠죠.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누가 매수하고 있느냐, 이 사실일 겁니다. 지금 XRP 차트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는 건데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상향 돌파했고, 기술적 분석에서 중장기 상승 전환의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시그널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요, 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큰 상승이 이어진 사례들이 많았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RSI 지표랑 MACD 흐름도 지금 동시에 강세 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RSI가 아직까지 과열은 아니지만 매수세 자체가 확실히 우세한 위치에 있고, MACD도 지금 데드크로스 반대인 상향 전환 시점을 막 통과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가장 가까운 심리적인 저항선은 XRP 3달러입니다. 여기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요, 그 다음 목표는 2018년 전고점이었던 3.84달러까지 열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이 추격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급등 직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러운 눌림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렇게 간다 싶을 때 따라 붙는 구간이 아니라 눌렸을 때 다시 잡을 수 있는 매수 전략 구간이라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서서히 우상향 각도를 만들고 있죠. 매수세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2.5에서 2.6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고 또 다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당장 추격할까? 이게 아니라요. 어디서 눌리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XRP 리플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1차 목표 매도 타점에 대해서 미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간에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고요. 현재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기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입장을 원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서 입장 신청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XRP를 단순한 투자 코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리플은 XRP를 기반으로 하는 ODL 주문형 유동성 네트워크를 남미랑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만 깔아놓는 게 아니라 실제 송금 인프라를 XRP 위에서 돌리는 구조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여전히 보유 중심 자산이라면 XRP는 실제 사용 중심, 특히 결제 백엔드 인프라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 XRP는 가지고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돌아가는 자산이 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의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었죠. 이게 단순히 새 코인을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XRP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결제랑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USDT가 거래소에서 쓰이는 디지털 현금이라면은 RLUSD는 기관 간의 결제용 디지털 달러가 되는 거고, 여기에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국제 결제 흐름 자체가 완성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조용히 다시 부상 중에 있는 이슈가 바로 XRP 현물 ETF 논의 재개고요. 여기서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설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루머 수준이지만요. 이 루머가 반복해서 돌아오는 거, 이 자체가 XRP가 기술적이든 제도적이든 점점 더 미국 금융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XRP를 몇 달러 갈까, 언제 터질까, 이런 시세 중심 자산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뒷단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역할 중심의 자산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말 이제는 모두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XRP는 뭐냐? XRP는 디지털 결제망, 즉 디지털 세계의 스위프트 인프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금융 구조에 녹아드는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흐름을 보셨다면요.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하게 좋은 뉴스, 호재성 이슈 이런 것들 들었다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은 또 물리는 분들, 또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손실 봤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먼저 단기 흐름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식되는 심리적인 저항선은 3달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시야는 3.5달러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 3.84달러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장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뭐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 하락을 준다. 그 조정이 들어올 경우에는 2.3에서 2.4달러 구간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라기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을 새로 잡거나 비중을 재조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재구성할 수 있는 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이번 소송 종료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기점으로서 ETF 승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환경 정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리플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RLUSD, 그리고 실제 사용 인프라 구축, 제도권 편입에 대한 나중에는 실물자산 RWA 연동까지도 금융 시스템 전체를 XRP 생태계로 연결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상 통해서 드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코인, 나쁜 코인, 이거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시장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에 따른 투자자들 심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기관들은 얼마만큼의 자금을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XRP는 지금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소송이라는 족쇄 풀렸죠. 숫자가 먼저 반응하고 있죠. 고래들은 아직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세에 흔들리는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뒷단을 조용히 바꿔가는 이런 구조적인 자산이 된다는 게 핵심인 거고, 이제부터는 단순하게 이거 얼마까지 가요? 이런 질문보다는요, 어디까지 역할이 확장되나요? 이런 관점으로 XRP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 투자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XRP의 그 다음 저항선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3달러 돌파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요. 누군가는 또 3.5달러, 뭐 누군가는 10달러, 아니면 전고점이 3.84달러,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은 영상 마무리하면서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송을 종결 지시한 토레스 판사의 실제 서한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서 XRP에 걸렸던 족쇄가 벗겨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죠. 여기에 고래 지갑 숫자 증가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샷입니다. 2742개라는 숫자가 단순하게 많다기보다는 어떤 확신을 가진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을 해주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과거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난 2018년 XRP가 3.84달러 찍었던 당시 이 당시 차트 흐름과 지금 현재의 흐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온체인, 기술적,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리플의 ODL이 실제로 확장되고 있는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결제 채널 지도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요. 실제 송금이 오가고 있는 실제 사용 구조라는 것들을 이 그림 하나로서 확실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코인 시장 팩트 체크 해봤을 때 리플 XRP만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XRP만 혼자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죠.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과는 다르게요. 특정 종목이 단독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특히 XRP처럼 메이저 코인이 강력하게 움직일 때는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른 코인들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 투자 공부의 틀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XRP만 딱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코인 시장 전체를 보고 나서 그 안에서 XRP를 이해하시고, 또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지신 분들은 투자 시장 전반부터 바라보시면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까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세 번째 가장 큰 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된 627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확 꺾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에 쏠려 있었던 자금들은 당장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은 언제나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고, 그 시선들이 코인 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겁니다. XRP의 현재 흐름이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좋을 때일수록 분할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놓자라는 건데요. 지금이 코인 시장 전체가 불장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일부 비중이라도 사전에 계획했던 목표가에 맞춰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정보방에서도 이런 원칙 매매 전략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역상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목표한 가격이 왔을 때 사람 마음이 어떻죠?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겠죠.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 아까워서 더 보자, 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에 익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심리 컨트롤이라는 거는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걸 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그게 바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원칙 매매하셔라.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한번 실제로 매매 뛰어보세요. 결국에 제가 한 말이 맞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